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8.15 연휴 기간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로 인해 118명이 감염됐던 악몽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멈춤이 절실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이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17명꼴입니다.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타 지역 확진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이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광복절 연휴입니다. 사흘 동안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데다가 서울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8.15 연휴 기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광복절 집회에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서울 집회로 인해서 광주에서도 1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아픈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동과 만남이 감염 확산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찰의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 부주의에 따른 피해 전반에 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도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1년 7개월이 넘으면서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도 커지고 있지만 지금은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멈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수온의 적조까지 바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복 양식장의 어민들은 진작에 전복을 출하해 판매에 나섰지만 집중 출하에다 코로나 상황까지 심각해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해역에 설치된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3년 이상 키운 전복은 모두 출하돼 가두리는 텅텅 비었고 청소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져 폐사가 우려되는 데다 태풍 등 재해가 걱정돼 양식어민들이 6월과 7월 사이 전복을 모두 출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1kg에 13마리에서 30마리짜리 전복은 지난해에 비해 3,000원에서 4,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집중 출하를 해버리니까 전복 가격이 하락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복이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 하락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 등은 전복 생산자들과 손을 잡고 오는 20일까지 할인 행사를 벌이는 등 판매 촉진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함께 전복 생산자 돕기 판매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을 대비해서 수산업 경영연합회와 전복 생산협회 등과 함께 또 할인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 속에 소비마저 둔화되면서 전복 양식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진도에서 90살 확진자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4월 이후 지금까지 전남에서 11명의 돌파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진도와 완도, 강진 등 8개 시군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에 본격 뛰어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인 NHN이 광주 사무소를 개소했고 다음 달이면 집적단지 공사도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최근 AI 사업을 전국 거점화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광주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NHN이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AI 기업 가운데 62번째로 광주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초기지를 광주에 만든 겁니다.
NHN은 자사 클라우드 센터를 활용해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NH 아카데미와 R&D 센터를 통해 AI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성공을 위해 NHN의 클라우드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IT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인공지능 중심 도시 비전 선포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광주시는 지금까지 100곳이 넘는 AI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NHN을 포함해 62곳은 광주에 사무실을 열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등 AI 실증 장비도 속속 광주에 갖춰지고 있습니다. AI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최근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AI 직접단지 착공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정부가 지역 거점 인공지능 확산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휴가 중이었던 이용섭 시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십자가 정책을 분산화 정책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강주의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씨 뿌리고 꽃도 피기 전인데 꽃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호남엔 인프라, 강원도엔 데이터 등 지역 특색에 맞게 AI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며 AI 사업은 광주가 중심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공지능 사업 확산 의지가 확인된 만큼 광주시의 돌파구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업체가 전남에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중고차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거대 기업이 진출하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게 뻔하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순천의 한 오거리. 국내 최대 중고차 업체인 K카가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업체 측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연내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사모펀드에 인수된 K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망을 바탕으로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공룡기업이 입점할 경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돼야지만이 판매가 되는데 매집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30% 정도 비중을 매출을 아마 그쪽에서 뺏어갈 걸로. 특히 K카는 전국 40여 개 직영점을 기반으로 중고차를 전국에 유통하는 만큼 파급력도 커 순천은 물론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카 측은 순천 진출 여부나 진행 상황, 지역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지난 4월 K카 직영점이 들어선 이후 판매 실적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실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에 경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없어지면 소비자들도 어차피 그 대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는 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입점을 막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 반면 현대차 등 완성차 회사들까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한 만큼 지역 업체들도 체질 개선과 자구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분만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2살의 임신부가 임신 32주 만에 쌍둥이 자매를 제왕절개 수술 끝에 분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술은 분만 준비에만 20-30명의 인력이 동원돼 코로나19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고 비닐막으로 격리 공간을 만든 뒤 진행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코로나19 수직 감염이 염려됐지만
3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밤하늘에 별잔치가 펼쳐집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관측이 가능하고 시간당 100개의 유성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소나기 예보가 내려진 남해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별똥별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민주인권 평화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주제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김대중 평화주간인 오는 18일까지 광주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을 회고하는 전시회와 추모 음악회 등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지사는 오는 14일 목포 신항만을 둘러본 데 이어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광복절에는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돌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광주 북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건설과 사무실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7년여 전 직위를 이용해 북구 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업 부지 일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4구역 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이 이번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47살 조모 씨와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28살 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 앞서 현장 검증이 오는 27일 실시됩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감리자 59살 차모 씨에 대한 재판 일정이 시작되는 등 학동 참사와 관련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집니다.